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 중에 강남은 오르는데 강남은 약간 그 좀 가격 하락이 있는데 그밖에 다른 지역이 오르더라. 이거는 균형이 맞춰지는 거니까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또한 또 부담이 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특히 젊은 층들은요. 예. 이광수 대표님. 일단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보고 싶은데요. 원인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뭐 청와대도 그렇고 조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거를 뭐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물론 지속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가격보다도. 예. 그건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전세 가격은 아닙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그건 전세 보증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무주택자고 전세 보증금을 막 올려줘야 돼요. 힘들죠. 네네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전세금을 오지만 만약에 큰 흐름상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는 지금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될 건 뭡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집값을 우리가 계속 안정시킬 테니까 네. 나중에 내 집 마련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게 핵심이다. 근데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를 반문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월세가 좀 오르고 전세 보증금이 오른다는 걸 네.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그 희망을 줄 수 있느냐가 예. 지금 정부가 그 얘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 한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가격보다도 심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 강남 말씀하셨는데 강남이 오르면 다 따라 올라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이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받아서 네.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그렇군요. 합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원님 하실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너무 강남 부동산 가격에 연연한다. 그렇죠.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이나 최고 선호되는 주택 지역의 가격은 비쌉니다. 네. 뭐 어떤 분은 우리가 뭐 뉴욕 맨하탄보다 더 비싸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고 거기는 맨하탄에 선호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강남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지. 네, 네.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더 비싼 거죠. 근데 미국이 주택 정책을 구상하면서 맨하탄의 펜트하우스 가격을 염두에 두고 그 정책을 구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 서울 주변 지역이 지금 거의 14억 9,900만 원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5억이 넘어가면 네. 6억에서 4억으로 줄고 뭐 25억 넘어가면 2억으로 줄고 그러니까 그나마 대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요새 생산적 금융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PF에 P자만 나와도 거의 안 돼요. 근데 결국에 PF가 거의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부동산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자본 뭐 얼마 없이 그렇죠. 하는 게 부동산 개발 예. 시행업인데. 예.
그러니까 PF가 사실상 거의 끊어져요. 은행에서 아. 거의 안 해줘요. 안 해주는구나. 예. 눈치 보는 거지. 그렇죠. 눈치 보고 뭐 증권회사에서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구조가 돼서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와.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임대사업자 규제 뭐 그리고 금융 규제 이런 게 결국에 기간이 좀 오래되면 공급을 확 줄이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가격을 공급이 줄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장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을 놓고 파업을 네. 한 해 만에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올해 내년에 받을 성과급 한 20억 된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취직하고 싶다. 근데 2년치 성과급 모으면 한 20억 지금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부부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야 대박. 부부가 거길 다니든지 한 명은 삼성전자 다니고 한 명은 SK 네, 하이닉스 다니고 그러면 이게 한 2년치 모으면 네. 이른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 양반들 성과급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 할까? 그 돈 전부 주식시장에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게 정책의 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 아파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강남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태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지향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의 투자나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 네네네. 새 아파트인데 유명해지죠. 예, 30평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가 거의 60억 원을 넘습니다. 평당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그 네. 평당 2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3,000세대가 좀 안 되는데 50%를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기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가만히. 예, 그렇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의 맨하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내가 돈 있으면 그 집을 거주로 사지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기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건 아니다. 몰려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가 1,500세대가 시장이 나올 겁니다. 60억짜리요. 돈이 안 되면. 그러면 네. 아까 부부가 합쳐서 20억 세금 떼고 20억 받을 거잖아요. 그게 60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공급이 나올 거예요. 버티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급을 얘기해야 돼. 공급은 매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아까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그 네. 경로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 주변도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안정시킬 방안이 뭐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을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가 열심히 삼성전자에서 일하는데 지금 집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강남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없잖아요. 돈이 안 되면. 보유세도 많이 내야 되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 구조와 네. 그걸 만든 상황이 문제다. 네. 그걸 얘기하지. 그걸 바꿔내야 된다. 그러네요. 그게 핵심. 정치가 할 일이 많겠어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네. 지금 공급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택지 확보하고 또 인허가하고 네네네. 뭐 또 공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조금 안 된 것은 지난 정부 때 조금 이게 지체됐던. 예, 지체됐던 게 원인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다주택자 만기 연장, 대출 만기 연장이 왔을 때 이거 금지하는 조치를 지금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투기용,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네네네. 만기가 오더라도 대출 네, 금지하는 대출 거, 금지. 만기 연장 안 해주는 거. 네. 지금 이것도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통계로 놓고 보면 한 10,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럼 두 개만 합쳐도 한 20,000 가구 이상의 물량이 확보가 나올 되네.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예, 예. 야, 이 부동산 정책 끝이 없는데 지금 56분 지나고 있고 또 다음 방송 또 가셔야 돼가지고